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자꾸만 꼬이고 힘들기만 할까?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라는 말 뒤에 미련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착함의 정의가 완전히 뒤바뀌실 겁니다. 첫 번째, 바른 것과 미련한 것은 다릅니다. 내 주위에 너무나 순하고 착한 지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사기를 당했거나 억울한 일에 처한 것을 보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 착한 저 사람이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선 안타까운 마음을 아끼지 않고 그 사람을 쉽게 위로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이런 말도 합니다. 너는 참 미련한 곰탱이 같다라는 표현이요. 지나치게 착한 사람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하는 말인데 왜 우리는 착한 사람을 두고 이런 모순된 표현을 자꾸 하게 되는 걸까요? 먼저 바른 착함이란 애초에 내가 바르게 알므로써 스스로가 사리분별을 잘하여 남들에게 애초에 당하지 않고 냉철하고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건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이미 내가 충분히 이 상황을 잘 알므로써 스스로 다루어지는 환경에 가깝지요. 반대로 미련한 착함의 결과는 내가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기에 결과적으로 남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이용당하게 되는 흐름도 쉽게 맞이할 수 있게 되지요. 역설적으로는 내가 결국 사회에 사기꾼들이 활동할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된 주인공이 된 거죠. 사뭇 어색하고 신선한 관점일 수 있습니다. 즉,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데 일조한 셈이 되고 그들의 타겟도 되며 그 결과로 나에게 시련과 피눈물 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사실은 냉정하고 바른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의 바른 분별. 돈과 친구, 가까운 사이일수록 바른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식이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무조건 빌려주는 것은 자포자기이지 관계에선 절대로 선행이 아닙니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명분을 묻고 나서 내가 확실한 이해가 되어야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물질의 존재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꾸 약속을 어기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다? 나는 분명 그 친구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된 상태는 물론 신용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하다는 이유, 그 흐릿한 믿음으로 자꾸 물질을 거래한다는 것은 그 친구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인생을 망치게 하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절연으로 가는 행위입니다. 냉정하다는 평가가 무섭고 불안하다면 나는 아직 미련한 착함을 벗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만약 욕을 하고 떠나더라도 나는 상대가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냉철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진정 상대를 위하는 깊이를 아는 사람이지요. 당신이 그 이념이 바로 선다면 친구의 다양한 반응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상대를 아끼고 있다는 단단함에서 나오는 태도니까요. 세 번째, 우린 상식을 깨고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식의 전쟁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착함이라는 주제도 아주 주관적인 상식들이 모여 만들어진 오래된 틀이지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SNS를 통해 개인적인 주장을 자유롭게 할 만큼 각 개개인의 지식의 힘이 팽창되었고 여러 상식들이 부딪히며 다양하게 분열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먼 과거 60세까지 살던 시대에 부모님들은 우리 후손, 자식들만 잘 성장시키면 됐기에 그 시절 사회에서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라 불리울 만큼 건강과 정신, 경제 성장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의 행보로서 우리 인간의 삶도 점차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치열한 상식 전쟁을 하는 문화가 강해진다는 건 긴 인생의 여정을 앞두고 좀 더 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심리, 우리 기저에 왠지 모를 불안감에서 우러나오는 심리가 그대로 표출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상식이란 한여름 강한 햇볕을 받고 자라 억세고 치열하게 자라난 무성한 나무 잎사귀들과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양분을 비축하기 위한 절기를 맞이했을 때 나무는 필요한 뿌리와 가지만 남기고 그 무성했던 잎사귀들은 하나 둘 떨어지게 됩니다. 길고 혹한 겨울을 버텨줄 나무의 뿌리를 우리가 근본, 진리라 부르는 것처럼 상식이란 이 진리 앞에서는 무성하지만 아주 작은 차원의 질량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무성한 상식 속에서 벗어나 이 시대의 근본과 진리란 무엇일까? 한 번쯤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단단한 이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건 대자연의 법칙인 진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지혜로운 발음으로 한 뜸 한 뜸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